이 마크 위트니가 화성에서 갑자기 머리 폭풍이 몰아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네. 그룹들과 그러다가 이제 그 생체 신호가 끊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은 탈출하게 되죠. 인터스텔라의 업보래. 진짜. 근데 맞아. 아, 그렇죠. 진짜 최악으로 나오죠. 네, 맞아요. 최악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충격받았어요. 이런 소재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충격이에요? 오늘 주제가 재밌어요. 스스로 치유하는 물질이 있다. 일명 자가치유 소재.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정용채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정용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히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키스트는 본원이 서울에 있고요. 분원이 지금 강릉과 전북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강릉 키스트는 천연물 연구소이고요. 전북에 있는 거는 복합 소재 연구소입니다. 국내 유일하면서도 복합 소재의 전반적인 모든 소재를 개발도 하고 응용을 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진짜 우리나라의 연구원의 중심이거든요. 모든 연구원의 근본이기도 하고. 예. 네, 왜냐하면 맨 처음 세워졌으니까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 같고, 일단은 재미도 재미인데 겁내 신기해. 신기한 것들이 많아. 좋아요. 네. 자료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료 네. 주시면요. 누구죠, 이분? 혹시 두 분은 영화를 어떤 장르를 혹시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그 경찰, 추적물 이런 거, 액션 좀 액션. 섞이고 네. 추적하고 막 이런 것들. 약간 CSI 이런 거. 재밌죠. 재밌죠. 저는 히어로. 히어로. 이분은 SF 영화의 거장이죠. 리들리 스콧 감독입니다. 이야. 가장 처음에 나왔던 에얼리언 같은 경우에는 1979년도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델마 루이스라든가 아니면 블랙호크 다운, 그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라든가 네. 그다음에 글래디에이터 2가 지금 오. 준비 중입니다. 맞아요. 글래디에이터 2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리들리 스콧 감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SF 영화를 많이 만드는 이런 리들리 스콧 감독은 또 다른 어떤 작가와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앤디 위어. 잘 아시는 그 앤디 위어라는 소설가 작가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앤디 위어가 나사에서 왜 자기가 우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소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기자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앤디 위어는 마션이라든가 아르테미스라든가 이런 소설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그런 소설들로 인해서 우리가 SF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곧 영화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앤디 위어의 트릴로지라고 그러죠. 저 3부작이 네. 마션,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RHK 코리아라고 네.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딱 3개의 시리즈 이렇게 묶어서 네, 나온 네,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 최근에 운이 좋게 이야. 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SF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과 그다음에 소설가인 앤디 위어가 만나서 마션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션 하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먼저 여기서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네. 만약에 우주에서 우리가 유영을 하고 있는데 화성으로 가서 화성을 탐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구멍이 난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마션 첫 장면에 나오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살 수 있을까? 일단 마션에선 삽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마션에서는 살아요. 근데 우주복에서 구멍이 났다. 이게 조금 약간 다른 문제죠. 찢어졌냐? 구멍이 났냐는 또 다른 문제죠. 네. 찢어지면 답이 없죠. 답이 찢어지면 답이 없고 그리고 적어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기가 좀 있으니까 네.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온도라든가 생명과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런 구멍을 스스로 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또는 소재가 있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약간 여기에 연결이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오른쪽 보시는
있는 그림처럼 맷 데이먼이라는 그 주인공이죠. 근데 마크 위트니라는 이 주인공은 사실 식문화자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한정된 식량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 네. 자기를 구하러 오는 구조대까지 이제 버텨야 되니까 네. 살기 위해서 감자를 이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네. 화성에서 감자밭을 키우는 최초 인류가 되겠다. 인류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강하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감자를 키우고 이제 야. 키운데 성공하죠. 네, 성공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는데요. 그래서 정말 근데 가능할까? 긴 했지만 어쨌든가 뭐 영화상이니까요. 네. 네. 애초에 위기가 있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왜 혼자 남았냐라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마크 위트니가 화성에서 갑자기 머리 폭풍이 몰아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네. 그룹들과 그러다가 이제 그 생체 신호가 끊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은 탈출하게 되죠. 인터스텔라의 업보래. 진짜. 근데 맞아. 그렇죠. 진짜 최악으로 나오죠. 네, 맞아요. 최악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네. 마크 위트니가 그 다음날 집에 일어나게 되면요. 뭔가 파편이 복부에 박혀있죠. 박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꽤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왼쪽 팔에 있는 생체 신호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알려주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 치유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었냐? 네. 이게 궁금한 부분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 위트니가 이제 혼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수트에 난 구멍을 안테나 파편과 굳어버린 피가 막아줘서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남은 안테나 파편이 박혀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멍에서도 또 다른 어떤 뭐 공기가 유출된다든가 산소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걸 막아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보통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꽂히는 사고가 나면은 네.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걸 빼지 말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마크 위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테나 파편이랑 주변을 메꾸고 있는 굳어진 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구멍을 막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설명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의학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자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피부가 다시 회복을 하고 피를 멈추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혈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지혈이 염증이 되고 그다음에 혈액이 응고가 돼서 결국에는 이 피가 멈추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동일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얘기할 자가치유 기술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투명한 아크릴판에다가 네. 그다음에 구멍을 뚫게 되고 이 구멍을 양쪽에서 우리가 특정한 물질을 주입하게 되면 다시 이 구멍이 메꿔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마크 위트니가 말했던 것처럼 굳어진 피에 의해서 구멍을 메꿨다라는 말이랑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물질이 진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실질적으로 물질에서도 가능하다. 오, 좋은데요. 오, 마데카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자가치유 소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자가치유 소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지금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가치유란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소재는 당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뭐 TV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소재들은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외부 환경은 이런 자극에 의해서 소재가 이제 손상이 되겠죠. 자가치유 소재가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감지를 하고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복원을 해서 치유를 한다면 소재가 처음 가지고 있던 물성과 수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가치유 기술 또는 뭐 자가치유 소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찌그러지고 그런 거 다 자가치유 물질로 만들면은 사고 났는데 딱 원래 상태로 돌아와 있어. 네. 야, 요런 거 되게 신기하겠는데 이건 요런 거는 안 되겠죠? 컨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어. 그래서 이제 막 찌그러진 부분을 다시 펴준다는 거나 이제 네. 그런 소재 자체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부두체에다가 적용한 사례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도 까지거나 아니면 네. 조금 까이거나 하면은 이제 자가치유를 하는데 어디 심하게 다치면 병원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가치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션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또 다른 영화 한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엑스맨 아십니까? 아, 알죠, 알죠, 알죠. 울버린. 아, 울버린은 자가치유와 뗄 수 없는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영화상에서는 아만티움이라는 이제 물질
물질을 뼈에다가 주입하게 되고 네. 이 주입된 그 물질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초인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아무리 손상을 입더라도 울버린이라는 주인공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버린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2007년도에는 울버린이라는 그 배우가 반복적으로 이런 힐링 이펙터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을 노사하게 만든다는 어떤 그런 단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소재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은 보통 시간에 의해서 물성들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소재 자체가 균일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이렇게 된 성질을 조금 더 우리가 보강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한 작업들이 결국에 복합 소재라는 개념을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쵸. 결국에는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이 소재에다 첨가함에 따라서 원 소재가 가지고 있던 물성을 좀 더 극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복합 소재 역시도 시간에 의해서는 결국에는 물성이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손상된 물성과 수명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네.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어떤 그 자가치유의 시간적 또 공간적인 개념을 넣은 새로운 어떤 소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재가 더 이상의 어떤 물성 저하라든가 한정된 수명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쓰고 원하는 만큼 되었을 때 다시 버리는 뭐 이런 소재까지 가는 게 과학자들의 어떤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왜들 이렇게 다들 머리에 이렇게 진심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자가치유라는 기술은 사실 198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는 개념적인 어떤 내용만 나왔다고 하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발전을 해서 2001년도에 가장 처음으로 캡슐형 타입의 자가치유 소재가 이제 보고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자가치유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소자라든가 아니면 구조체라든가 이런 쪽에 응용하는 것까지 현재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소재가 어떠한 특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재가 많이 손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치유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치유된 것들을 다시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네. 더 이상 이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버려야 되겠죠. 버리는 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연 분해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어떤 오. 우리가 트리거를 주었을 때 다시 원소재로 분리가 될 수가 있다 한다면 지속 가능한 소재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소재를 만드는 게 이 연구의 어떤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렇지 신기하지. 나도 그랬다니까. 그게 돼요? 몰라요? 들어보죠. 네.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치유가 과거에는 없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송이 말씀하셨던 것은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판금이라든가 네. 아니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붙이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복원 방법입니다. 찌그러지면 피고. 네, 절단된 거는 다시 붙이고. 붙이고. 네. 어.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절단된 곳을 붙이는 것은 용접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접합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종 소재가 다시 붙게 돼서 결국에 그 부분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복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소재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조금 더 변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원래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복원이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쉽게 감지할 수 없는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뭐 우리가 손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손상들은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되지 않겠죠. 아 근데 저 오른쪽에 마크 위트니가 이렇게 테이프 치는 방법 저거 그때 소개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태풍 올 때 유리창에 보호하는 맞아요, 법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유리창 깨지지 말라고 맞아요. 그렇게 네, 하는 법 그때 사용됐던 그 방법인 것 같은데 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네. 근데 요때 사용된 마크 위트니가 들고 있는 저 회색 테이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흥성님 아실 것 같은데. 저거는 미국에서는 만능 치유 소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좋아하던 TV 프로가 있었거든요. 미스버스터즈라고. 네. 그분들이 공학자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가능한 궁금증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덕테이프만으로 아, 배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덕테이프만 감아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뭔가 그 짧은 짤로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띄웠는데 무사히 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크 위트니가 사용한 게 덕테이프입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덕테이프는 만능 우주 치료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아폴로 13호가 이제 그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지구로 귀환할 때 네. 허용한 탑승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요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아폴로 13호 때문에 이제 저 앞으로 저게 바뀌는데 아폴로 우주선은 네. 어떻게 가냐면은 3명이 탑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3명이 탑승을 해서 2명이 달에 내리는 구조예요. 사령선이 있고 네. 착륙선이 있어서 착륙선이 네. 달에 갔다가 이게 다시 와서 이게 지구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령선은 지키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사령선에서 대기, 2명은 달에 갑니다. 사령선에서 사고가 난 거야. 탱크에서 사고가 나서 전원이랑 배터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이 3명의 사람이 모두 이 착륙선으로 옮겨갑니다. 네. 근데 착륙선은 원래 몇 명이 탄다고요? 2명. 2명. 2명이 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가 2명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또 2명이 숨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당연히 필터링을 해야겠죠. 그렇죠. 영화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사령선을 끄고 착륙선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버팁니다. 잘 막 버티고 다들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삐삐삐 거려요. 네. 뭐지? 그래서 봤더니 이산화탄소 레벨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올라가냐 또 파악을 해봤더니 야, 이 필터가 2사람용이네. 3명이 숨을 쉬는 걸 계산을 안 해놨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 2인용인 거네요, 어. 다? 3명이 숨을 쉬니까 얘가 필터가 안 되는 거야. 이산탄소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서도 감지를 하고 착륙선에 있는 그리고 사령선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이걸로 필터 만들어. 어? 왜냐하면은 당연히 사령선에 있는 필터를 그냥 착륙선에다 갖다 꽂으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 왜냐하면은 착륙선에 있는 필터는 네모네요. 입구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령선에 있는 필터는 동그래. 아,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필터를 갖다가 낄 수가 없는 없어. 거예요. 그쵸. 낄 수가 없으니까 규격이 안 맞은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둘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 그렇기는 한데 네. 안 맞아. 그러니까 갖다 놓고 야 이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저 상태인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들었지. 겁나 똑똑한 거예요. 그걸 또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요. 책 몇 장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마게 하고 이 영화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아폴로 13호만 한 20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톰 행크스 형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덕테이프 우주에서는 필수다. 필수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가치유로 설명하게 되면 아까 2001년도에 마이크로 캡슐이라는 이제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외재적 자가치유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네. 외재적,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소스에 인해서 우리가 네. 새롭게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뭐 생긴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힐링이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술 방식이 이런 마이크로 캡슐 방식을 만들어서 어떤 소재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 마이크로 캡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우리가 합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되게 다양합니다. 뭐 100마이크로짜리가 있을 수 있고 500마이크로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럼 크기마다 캡슐이 담지하고 있는 포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힐링제라고 얘기하죠. 네. 양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면적으로 손상을 입는다거나 우리가 한 번에 빠른 치유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런 캡슐 방식의 외재적 자가 치유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요. 네. 캡슐이 이렇게 한번 회복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깨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동일한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손상을 입는다고 한다면 다시 네. 치유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이거는 자가치유 소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또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캡슐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파이프처럼 여러 가지 관처럼 또는 우리가 피부에 있는 혈관처럼 관형 타입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는 거다. 네, 넣어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대면적이라든가 대용 용량의 어떤 보건도 가능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2001년도에 그 화이트 그룹, 이제 UIC에서
보면 이 세 명이 같은 자가치유 그룹의 어떤 거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발표한 그림이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재 안에 그 우레탄 계열의 어떤 마이크로 캡슐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 캡슐 안에 우리가 힐링제를 이제 첨가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는 힐링제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루테늄 기반의 어떤 촉매제를 또 이 매트릭스 안에 골고루 섞어서 이제 만들어주게 된다면 외부에서 만약에 A처럼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 크랙이 계속 이제 전파가 되겠죠. 전파가 되면은 결국에는 캡슐을 터뜨리고. 터트리게 되고 네. 이 캡슐이 터트림으로 인해서 안에 있던 캡슐의 코어제가 흘러나오면서 결국에는 크랙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흘러나온 그 코어제가 주변에 있는 어떤 촉매제와 만나게 된다면은 다시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경화 반응이라고 해서 흔히 딱딱해지는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크랙의 전단을 이제 막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략 한 70% 정도의 어떤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 캡슐의 사이즈라든가 양이라든가 크랙이 생겼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배치를 조절한다면 자가치유 효율을 우리가 90%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 네, 근데 당시에는 사실 자가치유 컨셉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이 방식을 현재 많이 여러 과학자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이때 사용된 촉매제가 워낙 고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죠. 네네. 항상 돈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자가치유의 어떤 마이크로 캡슐이 이 자가치유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캡슐 형태가 아니라 이제 관용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반복적인 어떤 치유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디메저라니까 원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경우와 그다음에 뭐 2D, 3D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치유 그리고 복합적인 어떤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치유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체로 만들게 되겠죠. 저런 것들을 현재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그림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재 안에다가 우리가 3디멘전으로 유로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서 치유제를 첨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복원이 일어날 수 있는 치유가 되는 어떤 소재로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런 특성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혹시 뭐죠? 왼쪽에 보이는 게 혹시 지하 주차장이나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보통 다리라든가 네. 주차장 같이 이제 벽이라든가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크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크랙이 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메꾸려고 하면은 뭐 다시 시멘트를 바른다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기에다가 우리가 우레탄이라든가 에폭시 같은 물질을 주사기처럼 밀어 넣어서 안에서 경화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 경화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저 크랙을 복원시키는 방법을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주사기. 그래요? 네, 주사기입니다. 저 노란색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힐링제가 되겠죠. 그렇구나.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한번 가서 봐야겠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